빗줄기가 차갑게 도시를 후려쳤다. 10월의 서울은 이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듯 스산했다. 이서연은 낡은 코트 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비단 축축한 공기만이 아니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울부짖던 사채업자의 목소리와 병원 원무과장의 냉담한 얼굴이 겹쳐지며 이명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지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과 어머니의 병원비였다. 월급이 들어오기 무섭게 빠져나가는 통장을 보며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여의도의 작은 투자 자문사였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시장을 읽는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곳에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능이었지만 당장의 생계는 그녀에게 다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녀는 자신이 작성한 진숭그룹의 경영권 분쟁 관련 리포트를 상사에게 막 결제받고 나오는 길이었다. 상사는 리포트의 날카로움에 감탄하면서도 이런 건 그냥 우리끼리나 보는 거지. 괜히 진숭그룹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라며 김 빠지는 소리만 했다. 서연은 쓴웃음을 삼켰다. 그녀의 리포트는 진숭그룹의 현 CEO인 강지훈이 그의 삼촌인 강민혁 부회장에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밀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진숭그룹의 심장부인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강지훈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통유리 밖에 비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2살의 젊은 CEO.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진숭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자리는 위태로웠다.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삼촌 강민혁과 그를 따르는 늙은 이사들의 연합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방금 끝난 이사회에서도 강민혁은 경영 안정화를 명분으로 지훈의 사생활까지 걸고 넘어지며 그를 압박했다. 아직 미혼인 젊은 총수가 이 거대한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캐캐묵은 소리였지만 보수적인 주주들에게는 꽤 잘 먹혀들고 있었다. 김비서.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비서가 한 걸음 다가왔다. 유언장 관련 조항 다시 한번 확인해. 김비서가 즉각 태블릿을 켰다. 회장님의 유언장 제5항 3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계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보유 지분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다. 기한은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버지가 남긴 족쇄였다. 강민혁은 이 조항을 빌미로 그를 더욱 몰아쓸 작정이었다. 결혼. 그에게는 가장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제도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방패였다. 적당한 상대를 찾아 조용하고 깨끗하고 통제 가능한 사람으로 서연은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어머니의 낡은 목걸이를 들고 전당포를 찾았다. 하지만 감정가는 빚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감에 휩싸여 빗속을 걷던 그녀는 골목에서 튀어나온 검은 세단에 부딪힐 뻔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 섰다. 놀란 서연이 주저앉은 사이 차 뒷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내렸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줄을 잴 신붓감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린 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차 앞에 주저앉은 여자의 젖은 얼굴에서 그는 기묘한 종류의 완강함을 읽었다. 굴복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떨렸지만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옆에 있던 김비서가 그녀를 알아보고는 지훈의 귀에 속삭였다. 대표님, 저 여성은 이서연입니다. 얼마 전 저희 그룹 경영 분석 리포트를 올린 그 리포트 대표님께서도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날카롭던 리포트의 작성자,
그런데 지금 그녀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은 목걸이와 그녀의 지친 눈을 번갈아 보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당신, 지훈이 입을 열었다. 이름이 이서연이라고 했나?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강지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자신이 분석했던 리포트의 주인공. 그가 왜 내 이름을?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그는 차에 다시 오르며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대표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이서연 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안일 겁니다. 서연은 불신감에 휩싸였지만 모든 문제라는 말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서연은 진순그룹의 CEO 오피스에 발을 들였다. 그녀의 낡은 구두가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초라한 소리를 냈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의 리포트를 봤소. 아주 훌륭하더군. 하지만 당신의 현재 상황은 그리 훌륭해 보이지 않는군.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사채빚 내역과 어머니의 병원비 청구서 사본이 담긴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떻게, 이서연 씨, 당신은 똑똑하지만 돈이 없지. 나는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증거가 필요하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와 결혼합시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농담의 기색도 없었다. 계약 결혼이요. 기간은 1년. 당신이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는 대가로 나는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겠소. 추가로 매달 생활비와 계약금 10억을 지급하지. 10억.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 돈이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그것도 이런 식으로? 왜 하필 저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똑똑하니까. 진순그룹의 안주인 역할을 연기할 머리는 되겠지. 그리고 당신은 절박하니까. 내 뒤에서 다른 짓을 할 여유가 없을 테니. 무엇보다 당신의 그 굴복하지 않는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 내 삼촌 앞에서도 그 눈빛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미 그녀의 이름만 빠진 완벽한 법적 문서였다. 서연은 차가운 종이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은 거래였다. 그녀의 1년과 그녀의 자존심을 팔아 가족을 구하는 거래. 강지훈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는 사랑이나 감정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영희만을 원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24시간이요. 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계약서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의 시간을 사는 값이오. 계약금의 일부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1천만 원이었다. 그녀가 몇 달을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좁고 차가운 원룸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색 독촉장들과 강지훈이 내민 두꺼운 계약서, 그리고 1천만 원짜리 수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대로라면 어머니는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사채업자들은 내일 당장 집으로 들이닥칠 기세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그 위험한 로맨스가, 아니, 그 위험한 거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진짜 감정 따위는 사치였다. 오직 살아남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이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1천만 원짜리 수표를 만지작거리며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그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코트 대신 어제 급하게 구입한 가장 깨끗한 정장을 입었다. 강지훈의 비서가 보낸 차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그녀의 원룸 앞에 도착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의 공간.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나섰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진숭그룹 CEO 오피스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강지훈은 이미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턱짓으로 앞을 가리켰다. 어제 그 계약서였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펜을 집어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서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이 종이 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펜을 놓자마자 김 비서가 다가와 계약서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노트북을 조작했다. 몇 초 후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KB은행 철천 1,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날아오는 문자들. XS저축은행 채무 3억 5천만 원 전액 상환 완료. 오이오 캐피탈 채무 1억 2천만 원 완제 처리.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하지만 기쁨 대신 밀려오는 것은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지켜야 할 규칙서지. 그는 또 다른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것은 결혼계약 이행 세칙이었다. 분리된 침실 사용, 주 2회 의무적인 저녁 식사, 공식 석상에서의 행동 지침, 심지어는 서로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 금지 조항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짐은 이미 내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했어. 오늘부터 당신은 진숭그룹의 안주인으로 교육받게 될 거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차가운 성이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인테리어는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이 가져온 작은 여행 가방 2개는 그 광활한 공간 속에서 초라한 섬처럼 보였다. 가사 도우미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안내한 방은 그녀의 원룸보다 10배는 컸지만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그림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1년을 버텨야 했다. 그날부터 이서연 지우기와 강지훈의 아내 만들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들이 동원되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어 놓았다. 낡은 구두 대신 수백만 원짜리 스틸레토 힐이, 빛바랜 코트 대신 우아한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옷장을 채웠다. 혹독한 상류층 예절 교육과 진숭그룹의 복잡한 가게도,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신상 정보 암기가 이어졌다.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놀라운 암기력과 빠른 상황 판단력은 교육을 담당한 이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녀는 이것을 연기가 아니라 업무로 받아들였다.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무심한 듯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침 식사 시간에만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마주쳤다. 지훈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서연은 신문을 읽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하지만 서연은 그 짧은 순간에도 지훈을 관찰했다. 그는 언제나 블랙커피만 마셨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내민 진숭그룹의 재무제표 관련 질문에 처음으로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인 진숭재단 자선갈라의 밤이 다가왔다. 서연은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여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아하게 쪽진 머리, 섬세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모든 감정을 감춘 채 부드럽게 미소 짓는 얼굴. 이것이 그녀가 연기해야 할 강지훈의 아내였다. 지훈이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준비됐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네. 그녀는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을 끼웠다. 연습한 대로였다. 연 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가 모인 듯 화려했다. 그들이 등장하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강지훈은 완벽한 미소로 화답하며 서연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연습된 것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손이 닿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열기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긴장으로 뻣뻣해지는 몸을 애써 이완시키며 그에게 맞춰 미소 지었다. 세상에, 강 대표가 드디어 저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셨던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들의 첫 번째 연기는 성공적이었다.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아, 이렇게 기쁜 날에 삼촌에게 소개도 안 시켜주는 거냐? 강민혁 부회장이었다. 그는 값비싼 와인잔을 든 채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수님. 진숭그룹의 강민혁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워낙 무뚝뚝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현명하고 아름다운 분을 만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말에는 축하의 진심 대신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배경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떠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지훈의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강민혁을 향해 암기했던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말씀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지훈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숭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정확히 짚으며 동시에 강민혁의 헌신을 언급했다. 지훈 씨가 무뚝뚝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진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죠. 제가 부족하지만 지훈 씨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잘 내조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강민혁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돈에 팔려온 가난한 여자의 나약한 모습을 기대했지. 이처럼 당당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고 서연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쌌다. 삼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소개해줄 분들이 많아서요. 그는 서연을 이끌고 강민혁을 지나쳤다. 위기를 넘긴 서연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의 부부 역할을 해냈다. 재단의 이사들은 지훈의 안정적인 모습에 만족감을 표했고 강민혁은 계획에 차질이 생긴 듯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 감돌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아주 훌륭했어. 특히 내 삼촌 앞에서.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칭찬이었다. 업무였으니까요.
서연은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려 애썼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그녀가 낑낑대는 것을 본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거대한 거실에는 둘뿐이었다. 그가 손을 뻗어 차가운 지퍼에 손을 대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맨살에 스치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고마워요. 그녀가 황급히 그에게서 떨어지며 말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내일 일정은 김 비서에게 전달받도록.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광활한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등을 매만졌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아직도 뜨거웠다. 거울 속의 화려한 여자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방금 전 느꼈던 그 생생한 감각은 너무나도 진짜였다. 그녀는 이 위험한 연극 속에서 자신의 심장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강지훈의 아내로서의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다. 몇 주가 흐르는 동안 이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는 진숭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각종 자선 행사에 참석해 우아한 미소를 지었고 미술관 개관식에서는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언론은 진숭의 신데렐라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강민혁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1차 방어선은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진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날카로운 분석가 이서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남편의 일을 이해하고 싶다는 명분으로 진숭그룹의 공개된 재무제표와 분기별 보고서를 요청했다. 지훈은 갈래서의 그녀의 활약을 떠올리며 의외로 순순히 김 비서를 통해 자료를 전달했다. 그는 그녀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며칠 뒤적거리다 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서재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가며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지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회계사들이 놓치는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진숭그룹 내 몇몇 자회사들의 기이한 자금 흐름이었다. 특히 강민혁 부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진숭 로지스틱스와 진숭 케미컬이었다. 두 회사는 몇 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한도 내에서 교묘하게 쪼개진 막대한 규모의 자본 투자를 받고 있었다. 반면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인 진숭건설은 불필요할 정도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었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거나 혹은 진숭건설을 고의로 부실하게 만들어 헐값에 매각하려는 음모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다. 계약서에는 경영 자문 같은 조항은 없었다. 섣불리 나서는 것은 강지훈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혹은 그녀의 역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주 2회 의무 저녁 식사 자리를 택했다. 언제나처럼 정적이 감도는 식탁에서 서연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요즘 경제 기사를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진숭건설처럼 유망한 계열사가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도 있고 반면에 진숭 로지스틱스 쪽은 실적에 비해 투자가 활발한 것 같고요.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경영 전략이에요. 강지훈의 포크가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진숭 로지스틱스는 강민혁이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이었고 진숭건설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곳이자 현재 강민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우연한 언급은 그의 재무팀이 몇 달간 붙들고 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연기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무기일지도 몰랐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김 비서를 통해 추가 참고 자료라며 진숙 내부 보고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녀에게 비밀리에 열어주었다. 보이지 않는 파트너십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한편 강민혁은 갈래서 자신에게 한 방 먹인 조카 며느리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이서연의 뒷조사를 샅샅이 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비참했던 과거,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정황, 그리고 그녀의 모든 빚이 강지훈과의 혼인신고 당일 완벽하게 청산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으셨다. 이런 냄새나는 년. 강민혁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비열하게 웃었다. 계약 결혼, 그것도 돈에 팔려온 여자라니. 그는 이것을 이용해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한 타블로이드 연예 매체에 한 면의 대서특필 기사가 터졌다. 충격 단독. 진숭의 신데렐라. 그 실체는 빚더미에 팔려온 여자. 그녀의 처참했던 과거 사진 입수. 기사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서연의 낡은 원룸 사진, 사채업자들이 문에 뿌린 붉은색 레커 낙서 사진까지 적나라하게 실었다. 내용은 그녀를 돈을 보고 CEO를 유혹한 비천한 골드디거로 매도하고 강지훈을 여자의 눈이 멀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쓴 철부지로 묘사했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진숭그룹 홍보팀은 발칵 뒤집혔다. 이사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강지훈의 어머니는 당장 서연을 내쫓으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강지훈은 불같이 화가 나 펜트하우스로 달려왔다. 그는 그녀가 방에서 울고 있거나 혹은 겁에 질려 떨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이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얼굴로 태블릿을 통해 기사들을 정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분노와 차가운 이성으로 불타고 있었다. 보셨군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민혁 부회장님의 솜씨겠죠.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치 전략가의 그것과 같았다.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내러 온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에 압도당했다. 어떻게 할 생각이오? 그가 물었다.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묻는 거겠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기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당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나를 겁줘서 내쫓는 것. 그러니 우리는 정면으로 받아쳐야 해요. 정면으로? 네. 내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해야죠. 그녀의 눈이 빛났다. 존경받는 여성지나 경제지와 독점 인터뷰를 잡으세요. 나는 내 가난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힘들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왔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골드디거를 만난 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나의 총명함과 강인함에 반했다고 말해야 해요. 우리는 돈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알아본 현대판 로맨스라고요. 그녀는 강민혁이 던진 가난이라는 무기를 역으로 이용해 역경을 레오선 자수성가형 여성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토록 대담하고 영리한 방역이라니. 그의 홍보팀 전체가 머리를 맞대도 이보다 나은 전략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을 넘어서 진심으로 이 싸움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김 비서에게 당장 준비시키겠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계약서 밖에 질문을 던졌다. 이서연 씨, 정말 괜찮겠소? 당신의 과거가 온 세상에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걱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렸다. 괜찮아야죠. 그녀는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요. 강민혁 부회장님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진 팀이잖아요. 그 말에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엷은 미소를 지었다. 위험한 스캔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서연이 제안한 정면 돌파 전략은 진숭그룹 홍보팀의 완벽한 실행력과 만나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권위 있는 경제 전문지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메이디자 여론은 급반전했다. 서연은 자신의 가난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숭그룹의 재무 구조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논리정연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골드디거가 아니라 역경을 딛고 선준비된 인재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강지훈의 역할도 빛을 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가 반한 것은 이서연 씨의 배경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과 빛나는 지성이었다고 말하며 진숭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벌이나 지연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라는 진보적인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현대판 지성과 용기의 로맨스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주가는 폭락세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로 반등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안도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미묘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강민혁은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자신의 비열한 계략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조카의 입지를 강화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서연의 조언을 받은 지훈이 진숭 로지스틱스와 케미컬로 흘러가던 자금줄을 교묘하게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비자금 운용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강민혁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서연이라는 감히 자신의 발목을 잡는 가난한 년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하는 경고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로 안 되면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지. 강민혁은 자신의 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죽일 필요까진 없어. 하지만 다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아주 호되게 겁을 주어야 한다. 강지훈이 보는 앞에서라면 더 좋고. 그는 이서연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강지훈에게 안겨주어 그의 정신을 꺾어버릴 작정이었다. 그들의 가짜 결혼을 산산조각 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진짜 공포였다. 그날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강지훈이 전액 지원한 최고급 VIP 병실이었다. 지훈은 만약을 대비해 자신의 경호팀을 붙여주었지만 서연은 병실 안에서까지 감시당하는 듯한 답답함과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에 잠시 병원 정원에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경호원들을 따돌렸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한적한 정원. 그것이 바로 강민혁의 수아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서연이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을 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 곁에 앉았다. 처음에는 산책 나온 환자 보호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싸늘한 위압감에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남자는 이미 그녀의 팔을 쇠사슬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강지훈 대표 아내 되시나? 남자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남자는 품에서 날카로운 커터칼을 꺼내 그녀의 옆구리에 바싹 갖다 댔다. 똑똑한 건 좋은데 분수를 알아야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누구? 조용히 해. 이건 경고야.
네가 갚은 빚 다시 생기게 해줄 수도 있어. 아니면 네 어머니 병실이 지금처럼 편안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공포 속에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 씨. 병실에 들렀다가 서연이 사라진 것을 알고 정원으로 달려나온 경호원들과 때마침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꽃다발을 들고 병원을 찾았던 강지훈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서연을 인질 삼아 칼을 더 깊숙이 겨누려 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이 뒤집혔다. 그가 이성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 자신이 꽃다발을 내던지고 남자에게 짐승처럼 달려든 후였다. 내 이 개자식.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경호원들이 제압할 틈도 없이 지훈은 남자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 눈빛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남자는 곧바로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피가 묻은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벤치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계산된 대회용 포옹이 아닌 온몸으로 떨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괜찮아, 괜찮소, 이서연. 다쳤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그녀를 쥔 팔은 부서져라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연은 그의 심장이 자신의 것처럼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위험한 로맨스라는 자극적인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닥쳤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담요를 두르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얼음주머니로 피가 묻은 손을 찜질하며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에게 살벌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 자식 배후, 뼈까지 발라내. 강민혁이 연관된 증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 이건 전쟁이야. 전화를 끊은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 앞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언제나 그녀를 내려다보던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때문에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나 비즈니스가 아닌 뜨겁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들의 거짓 결혼은 이 잔인한 습격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진짜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끔찍한 습격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지훈은 이서연을 한시도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버리고 그녀가 주로 머무는 거실에 임시로 책상을 옮겨와 업무를 보았다. 경호 인력은 4배로 증강되었고 집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 시스템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겉보기에는 감옥처럼 답답한 통제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감시가 아닌 상대를 향한 절박한 보호의지가 깔려 있었다. 서연은 그날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기척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며칠이 지난 늦은 밤, 서연은 또다시 땀에 흠뻑 젖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그 남자의 칼날이 자신의 복부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웅크렸을 때 침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지훈이 뛰어 들어왔다. 괜찮소?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적인 공간 침범 금지 조항 따위는
이미 잊어버린 듯 했다. 그는 창백하게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을 보자 순간 망설이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투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천이 전해지자 애써 눌러왔던 서연의 두려움과 소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인한 진숭의 안주인도 영리한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한 여자였다.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억눌린 흐느낌에 젖어 있었다. 그 칼날이. 하지만 정말 무서웠던 건 내가 다치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나. 내가 다시 그 지옥 같은 빚더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공포를 그의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했다. 아버지의 실패와 끝없는 가난이 자신을 어떻게 올가매고 있었는지 그녀는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강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그가 평생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두드렸다. 그는 서연을 안고 있던 팔에 힘을 주며 텅 빈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나도 매일이 전쟁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 집은 나에게 한 번도 집이었던 적이 없었어. 언제나 적들로 가득 찬 전장이었지.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 진숭을 물려받을 후계자로만 대했어. 단 한순간도 감정을 드러내거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됐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냈다.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해야 했어. 회사를, 내 감정을,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강민혁 같은 하이에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테니까.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동자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그날 병원에서 당신이 칼에 찔릴 뻔했을 때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 계약이 깨지는 것, 주주들이 실망하는 것.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 그냥 당신을 잃는다는 게 그게 내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어.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실했다. 그는 계약 파트너의 안위가 아니라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안전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CEO와 계약직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상처받은 두 영혼, 강지훈과 이서연이었다.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공유한 두 사람은 예기치 못한 위로를 서로에게서 발견했다.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지우는 그녀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진짜 이서연으로 바라보았다. 계약의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그는 천천히 그녀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는 듯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은 드라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망설임으로 시작되었고 곧이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듯 절박해졌으며 끝내는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수만 가지 감정을 담아 깊어졌다. 그것은 공유된 고통과 서로를 지키고픈 보호 본능과 그리고 두렵지만 싹트기 시작한 희망이 뒤엉킨 키스였다. 한참 후에야 그들은 숨이 찬 듯 입술을 떼었다. 두 사람 모두 이 격렬한 감정의 폭풍에 놀란 듯 했다. 이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계약이 없는 항목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계약은 잊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다정했다. 이제부터 이건 진숭을 위한 싸움이 아니오. 이건 우리를 위한 싸움이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말을 썼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모든 거짓된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새로운 약속을 했다.
더 이상 주인과 도구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싸우기로. 강민혁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두 사람이 함께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 미래는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빛 속에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들의 다음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은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단단히 깍지 낀 채였다. 거짓 결혼은 끝났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진짜인 관계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진숭그룹의 운명을 건 비밀 전쟁의 사령부, 즉 워룸으로 변해 있었다. 거실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재무제표, 자금 흐름도, 그리고 강민혁의 측근들에 대한 인물 관계도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강지훈과 이서연, 그리고 지훈의 유일한 신복인 김비서, 이렇게 세 사람이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서연에 대한 습격은 역설적으로 지훈에게 내부 보안 위험 및 기밀 유출을 명분으로 강민혁의 통제 하에 있던 자회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강 부회장은 진숭 로지스틱스와 케미컬을 이용해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붉은 펜으로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며 설명했다. 그녀의 눈은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해외 조세 피난처에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그 돈으로 진숭그룹의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있었어요.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를 감행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또한 강민혁이 의도적으로 진숭건설을 부실하게 만들어 주가를 떨어뜨린 뒤 자신이 세운 유령 회사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려는 계획까지 밝혀냈다. 강지훈은 서연의 분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그의 전문 감사팀도 찾아내지 못한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었다. 그는 즉시 CEO의 권한을 발동했다. 강민혁의 첩자들이 가득한 기존의 감사실을 배제하고 김 비서를 통해 비밀리에 외부의 특수감사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기업 비리 수사 및 기업 전쟁에 있어 국내 최고로 알려진 잔인할 정도로 유능한 전문가 집단이었다. 또한 진숭의 법무팀 내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 정예 인원으로 별도의 법률 대응팀을 꾸렸다. 이제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감사팀과 법무팀을 지휘하며 강민혁의 숨통을 외부에서 조인다면 서연은 내부에서 적의 두뇌를 해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감사팀이 확보해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강민혁의 복잡한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했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 장부를 넘어 강민혁의 심리를 예측하고 그의 다음 수를 내다보았다. 이 사람은 매우 교활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오만해요. 분명히 자신의 꼬리를 잡을 만한 핵심 인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거예요. 그녀는 진숭 로지스틱스의 재무 담당 상무인 박상무를 핵심 키맨으로 지목했다. 밤샘 작업은 계속되었다. 지훈과 서연은 좁은 테이블에서 어깨를 맞댄 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전략을 수정했다. 피로가 몰려올 때쯤이면 지훈이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내려 서연의 책상에 놓아주었고 서연은 늦은 밤 보고서에 파묻힌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계산된 행동은 없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향한 동지애와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의 교류만이 존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상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박상무를 협박하는 대신 덫을 놓기로 했다. 박상무는 강민혁의 충견이지만 동시에 가장 유력한 희생양이기도 하죠. 서연이 계획을 설명했다. 강민혁에게
박상무가 배신할 조짐을 보인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동시에 박상무에게는 강민혁이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익명으로 전달하는 거죠. 양쪽에서 압박을 받은 박상무는 패닉에 빠질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 강민혁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다. 계획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강민혁은 박상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를 제거할 준비를 했다. 그 낌새를 챈 박상무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살기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강민혁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와 은밀한 통화 녹음 파일을 들고 강지훈 측에 접촉해왔다. 그는 자신의 면책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넘겼다. 마침내 스모킹건이 확보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민혁도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감사팀의 움직임과 박상무의 배신을 눈치채고 그물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임시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그는 언론에 다시 한번 이서연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서연을 병원으로 유인하려 했고 동시에 지훈이 고용한 외부 감사팀의 사무실에 사람을 보내 증거 자료를 빼돌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던 지훈과 서연은 그의 수를 한 발 앞서 읽고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병실에 가지 않았고 감사팀은 핵심 증거를 이미 안전가옥으로 옮긴 뒤였다. 강민혁의 모든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의 불법적인 사주 행위는 고스란히 지훈 측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임시 주주총회 전날 밤이 되었다. 웨어룸으로 변했던 거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모든 증거는 정리되었고 법무팀은 강민혁 부회장의 해임 및 사법 처리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서연은 지친 숨을 내쉬며 소파에 기댔다.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끝나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피로 그리고 약간의 허탈감이 섞여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곁에 앉아 지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끝이 아니겠지.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비로소 시작하는 거겠지. 우리의 시작. 내일의 주주총회는 진순그룹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으니까 결전의 날이 밝았다. 진순그룹의 임시 이사회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에 의해 긴급 소집된 이 자리에 진숭의 운명을 좌우할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민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지훈의 내부 감사가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자리를 이용해 지훈을 무능한 CEO로 몰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맞은편에 앉아 교활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의 개회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의장님, 오늘 이 자리는 정기 안건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진순그룹의 CEO로서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강민혁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에 강민혁 부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고발에 관한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 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다. 강민혁이 박장대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아, 네가 드디어 실성이라도 한 게냐? 감히 이 삼촌에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망발을 하는 거지? 그는 지훈이 궁지에 몰려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 생각했다. 근거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CEO의 아내가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에게서는 냉철한 전문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이사들이 다시 한번 술 넘겼다. CEO의 아내가 왜 이 자리에 지훈이 그들의 말을 잘랐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분은 제 아내이기 이전에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CEO 특별 재무고문 이서연 씨입니다. 이사들은 서연의 새로운 직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긴장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것은 변명이나 호소가 아니었다. 숫자로 증명되는 차갑고 무자비한 진실의 폭로였다. 진숭 로지스틱스에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도, 조세 피난처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그 자금이 다시 진숭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과정이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갈 때쯤 서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재생했다. 진숭 로지스틱스의 박상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해온 자료입니다. 회의실에는 강민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상무, 자금 세탁은 저번에 말한 대로 그 건설 쪽은 일부러 부실하게 만들어서 주가 더 떨어뜨려야 해. 명백한 횡령 및 배임 지시였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어서 서연이 병원 정원에서 습격당했을 때의 CCTV 영상과 감사팀 사무실을 급습하려다 체포된 괴한들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로 강민혁이 지목되고 있었다. 사면촉에 몰린 강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의자를 걷어차고 일어섰다. 거짓말. 전부 저 여자가, 저 천박하고 근본도 없는 여자가 조작한 것이다.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이사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강지훈은 저 여자에게 눈이 멀어 친삼촌을 모함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그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저 여자는 강지훈이 돈으로 사온 가짜 아내입니다. 여기 그 증거, 두 사람의 결혼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진숭그룹 총수의 결혼이 계약이었다는 사실은 횡령 사건과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강민혁은 승리를 직감한 듯 비열하게 웃었다. 그룹을 지키겠다고 고작 돈으로 산 여자와 짜고 이런 더러운 연극을 꾸민 놈이 당장 저 둘을 진숭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부인할 것인가 혹은 무너질 것인가. 서연의 손이 파르르 떨려왔다. 그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감싸 쥐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사회가 아닌 강민혁을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네, 맞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인정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습니다. 내 삼촌, 아니 진숭의 암덩어리인 강민혁의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몰린 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맺은 전략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는 강민혁을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하지만 강민혁, 당신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군. 당신이 저지른 그 비열한 공격과 끝없는 음모가 우리의 가짜 관계를 진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훈은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때보다 강한 진심과 힘이 실려 있었다. 이서연 씨가 내게 준 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아내라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숭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방법을 찾아낸 유일한 전략가였고, 얼어붙어 있던 나에게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요.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들어 올렸다. 나는 이서연 씨를 사랑하오.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든 지금 이 사람은 내 아내이자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임해야 할 것은
내 아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진숭의 피를 빨아먹어온 저 괴물입니다. 강지훈의 진심 어린 선언은 강민혁의 비열한 폭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냉소적인 CEO가 아닌 회사를 지키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진정한 리더를 보고 있었다. 즉각 헤이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다. 결과는 강민혁의 측근 몇 명을 제외한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강민혁 부회장의 헤이만이 통과되는 순간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나갔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 이사들이 모두 빠져나간 고요한 회의실, 강지훈과 이서연은 지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임시이사회에 폭풍이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다. 진숭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경영권 분쟁에 막을 내렸다. 강민혁 부회장의 구속과 그 과정에서 밝혀진 강지훈 대표와 이서연의 거짓 결혼, 그리고 진짜 사랑 이야기는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대중은 차가운 CEO가 자신의 회사를 지키고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된 이 극적인 로맨스에 열광했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오히려 폭등하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정적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과 이서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의 커피 테이블 위에는 이제는 그 효용 가치를 다한 결혼 계약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아 있었지만 그 계약의 전제 조건이었던 모든 위협은 사라졌다. 이제 그 계약서는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족쇄처럼 느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싸움이 끝난 지금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마주해야 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이제 이 계약도 정말 끝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지 못하고 테이블 위의 계약서에 시선을 고정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었고 그는 회사를 되찾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끝인 걸까? 지훈은 그녀의 불안한 시선을 느꼈다. 그래, 당신의 빚은 모두 갚아줬고 내 회사는 지켜줬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처음 만났던 날처럼 다시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돌아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따뜻하고 깊은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계약은 끝났어. 하지만 나는 아직 당신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서연은 그가 파기 조항에 서명하려나 생각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 계약서를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그 거짓된 증표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다. 강지훈 씨, 서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지훈은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언제나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가 그녀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감싸 쥐었다. 이서연 씨, 지난 몇 달간 당신은 내 감시자였고 내 전략가였고
내 유일한 파트너였소.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내 심장이 되었소.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가 열리자 그들의 지난밤을 밝혀주었던 야경처럼 빛나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계약서나 돈 혹은 진숭그룹 때문이 아니오. 오직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당신을 원해서 하는 말이오. 그의 눈동자가 오롯이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소.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 주시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지독했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네, 좋아요. 그녀가 반지를 끼려 할 때 서연이 지훈의 손을 막았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지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다. 나도 당신에게 청혼할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강지훈 씨, 당신은 내게 빚을 갚아준 구원자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당신의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을 알아요. 이제 내가 당신의 그 외로움을 평생 안아줄게요. 나와 평생을 함께할 나의 진짜 남편,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서툰 고백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약속을 인장이라도 찍듯 깊고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한적한 정원.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녀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따뜻한 집에 살고 있었다. 진숭그룹은 강지훈의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대표이사 아내라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진숭그룹 내에 기업 윤리 및 지속가능 전략 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CEO의 그림자가 아닌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능한 경영자로서 모든 임직원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서연의 무릎 위에는 그녀가 쓴 전략 보고서 대신 아기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녀의 배는 행복한 미래를 예고하듯 아름답게 불러 있었다. 지훈이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지훈이 나직이 속삭였다. 서연이 그의 말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진짜 감정으로 완성되었네요.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불안도 계약도 위험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그들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위험했던 로맨스는 가장 완벽하고 의미 있는 해피엔딩을 맞이했다.